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장마기 시작된다고 하더니 아침부터 내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비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어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왜 하필 이렇게 우울한 날에 비가 내린 걸까요? 날씨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걸까요? 오늘은 저희 엄마의 세 번째 추도하는 날입니다. 엄마가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나신 것 같아 너무 슬퍼요. 엄마는 돌아가신 뒤에도 제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어떻게 돌봐주셨냐고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7년 동안 만나온 남자친구가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하자고 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밀어붙이기만 했던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려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짐작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5년 후 손이라도 타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수건을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가 누구 탓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멍청해서 생긴 일이지. 나는 직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미치겠어. 이제 나는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 미안해. 승희야, 너한테 의도하지 않게 못난 모습만을 보여줘서 진짜 미안해. 너도 그냥 나랑 헤어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아저씨,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줘. 말하는데도 오빠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말아줘.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미안해해야 해, 알겠니?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마음을 다시 모으려면 그 돈이 얼마든지 필요해. 복구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야 해. 이렇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우울해하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쉽지 않다는 말이야. 나도 답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알고 있는데 말야. 승희가 내 입장이 되어봐. 나는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인가 봐. 왜 노력해도 이렇게 꼬이는지 이해가 안 가. 내 인생도 정말 엉망인 것 같아.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진심이야.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야? 듣기만 해도 정말 우울한 대화야. 저와 그 사람은 길고 긴 연애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함께 지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만나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물으면 저는 그 사람과의 관련해서 큰 돈을 잃은 것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는 주식과 코인이 올라간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설레게 되던 때였는데 그 사람도 그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수익을 얻자 부모님께 설명을 하고 몇천 달러를 받았고 그 돈을 다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어요. 순식간에 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그 사람은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했어요. 차라리 자기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죄책감은 없었겠지만 부모님의 돈이었으니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모른 척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맛있지? 여기 팀이 나온 맛집이야. 우리 동네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사왔지. 자기 이거 좋아하잖아. 자, 일주일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자. 오케이. 내가 고생했지. 내가 무슨 고생을 했어? 내가 한 일이 뭐 있냐고. 여기서 그냥 너를 기다리며 빈둥거리기만 했지. 이러한 것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이고, 진짜, 적당히 해. 나한테 우울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울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생각해. 분명히 종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머리를 짜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게 더 어렵다.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그래서 나나, 자기나, 모두가 똑같이 힘들었던 거야. 알았어. 그만하자. 빨리 먹자. 자기가 기분 좋아야 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응, 얼른 먹어봐. 그 사람은 투자 사건 이후에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우울해할까봐 힘든 내색을 하나도 없이 제가 더 밝게 대했고 돈 걱정하지 말라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연애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벌든 둘 중 한 명이 벌면 좋은 거고 둘이 같이 벌면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죠.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랐기에요. 힘든 시기에도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애써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겠죠. 우울해진다면 상대도 영향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요.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던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함께 지내던 어느 날 뭔가 이상함을 느껴 임신검사를 하게 되었고 붉은색 두 줄이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현재 그 사람과 나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봐야겠죠.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장이 확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은 후에도 혼자서 일주일 이상 넋을 환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임신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저 시험 삼아 물어보는 게 맞겠네요.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도 참 떨렸습니다.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대로 나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에서 자신이 임신하고 우리가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서둘러 해야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를 원망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상황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너를 원망할 것 같다는 그 사람의 말에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도 컸었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듣고는 서운하고 씁쓸했어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훨씬 더 말하지 못했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못했어요. 끙끙 앓기만 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임시 초기인데도 계속해서 이래서인지 계리요산이 되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두 달 지난 후에야 말했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쉽게 얘기해? 자기도 그때 그랬잖아.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고 살면 나 원망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말을 못했지. 미안해. 너 몸은 아픈 게 아니야? 괜찮아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매우 이상해요. 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은 정말 미안한 것이 맞았어요. 그걸 알 수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정신을 차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정말 미안하다며 제게 일어서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지켜나갔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가족들과 제 도움을 받아 카페를 오픈했어요. 이전에 카페를 좋아하고 자주 이용했던 터라 그 사람은 자신이 남은 문장이 없어서 완료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를 다니면서 느꼈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여 창업했어요. 둘이 함께 발품을 팔아 오픈한 매장이었죠. 저는 제 업무를 하면서도 도울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를 그 사람의 매장을 위해 힘쓰다가 마침내 그 사람과 제가 각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 사람도 자신의 역할이 정착되니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죠. 우리 둘 다 아는 지인들과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질수록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결혼해야 할 때가 됐나 봐. 우리는 너희한테 만나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일들이 마침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청첩장을 돌리려나 하고 왔어. 이러다 승희 노처녀들에게 생겼는데 너도 이제 어느 정도 다리를 잡은 것 같아.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결혼하자. 결혼도 타이밍이야. 오래 만났다고 무조건 결혼할 것 같진 않아. 타이밍을 놓치면 너 승희를 잃을지도 몰라 다른 남자를 만나서 떠날 수도 있단다. 그리고 진짜 승희를 놓치면 내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를 할 거야. 당연하지. 들었을 때 그때 승희한테 너와 헤어지는 것까지 했었어. 진짜야 너도 승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우리도 다 알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혼도 안 하고 너만 챙기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결혼해. 어차피 너희 지금 무슨 부부나 다름없잖아. 안 그래? 저희 주변 지인들은 저희를 볼 때마다 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라는 질문을 무수히 해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는 우리가 결혼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와 다르더군요. 사람들이 결혼에 관해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결혼은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거야.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나와의 관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자기야, 우리 지금 충분히 행복하잖아. 너희가 몰라서 그래.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나는 거짓말 못해. 지금 내가 결혼에 준비된 것 같지 않아? 자신이 없어서 내가 승희에게 거짓말을 해서 너와 결혼한다고 말해야 할까? 나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결혼에 대해 확신이 들 때 내가 결혼을 선택할 것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 너가 말이 정말 이상하게 하는구나.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는데 승희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신이 없는 모양인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승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죠? 그럼 내게 확신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내가 결혼할 사람으로는 아닌 거라는 소리인 것인지, 더군다나 그런 말을 단 둘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러는데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점점 충격이 쌓여가기 시작해서 결국 폭발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 아주 최악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야, 승희야. 박승희,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너 이렇게 나를 외면 애들 앞에서 나는 뭐가? 또 들어와. 애들이 민망해할 수도 있잖아. 왜 그래? 민망해할까봐 걱정돼.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 왜 그래? 왜 이러는 거야? 너는 왜 그래? 왜 그러는 건데?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헤어지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찾아서 만나. 제 생일이던 그날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 당연히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결혼 얘기가 나왔지.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항상 같아요. 대답한 자리에서 제 자신의 결혼에 대한 입장을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다가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자리를 떴어요. 그 사람은 당황해서 제 뒤를 쫓아나왔고 다른 분들이 민망해하며 왜 그렇게 뛰쳐나가냐고 했죠.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배려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결국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 헤어지면 되겠군요. 헤어지자 하자고 했더니 너한테 거짓말 못해서 결혼하자는 말을 못하는 거란다고 했어요.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 그 소리가 뭐야? 그런데 왜 나를 만나고 있어? 10년이 지나도록 연애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해?
도대체 왜 나를 만나고 있어?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상쾌하다고? 또 뭐야? 왜 우리 헤어져야 할까? 만약 내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면 기뻤겠지. 지금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어. 일자리를 구한 지 얼마 안 됐어. 결혼은 잠깐 미뤄야 해. 결혼해도 구차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적어도 너랑 결혼한다면 더 벌 돈이 필요해. 능력이 더 향상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내게 너무 민망하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어. 내게 지키기 어려울 약속을 하기는 싫어. 차라리 민망하고 너무 서운해하는 게 더 낫지? 내게 거짓말하긴 원하지 않아. 누군가가 지금 당장 결혼 날짜를 언제 정할 것인지 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결혼을 할 것 같다고 언급했어. 나도 싫어. 지금 결혼하는 건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결혼은 당연히 승희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한마디는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야. 너는 그 말도 못해? 나는 그 정도 생각도 없어. 그 정도 생각도 없이 나를 이때까지 만나온 거야? 내가 기다려 달라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나는 무조건 내 대답을 기다려 주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지. 너는 대답부터 틀린 거야 알아. 그거를 꼭 내가 말을 해야 알아. 승희야 내가 그걸 꼭 말을 해야 내가 아는 거야 그런 거냐고. 오, 그런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무당이야? 내가 무슨 생각인지 어떻게 알겠어?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태껏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했던 말을 내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나랑 결혼하겠네 뭐 이딴 생각이 들 것 같아. 핑계를 댈 거면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애들이 하는 말, 그거 틀린 거 하나 없어. 나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만나려면 만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랑 오빠도 나한테 내가 더 결혼을 미루면 그냥 헤어지라고 했어. 어제 말해도 나한테 선보라고 얘기했었어. 알아. 결혼 얘기만 나왔다 하면이 핑계저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미루는 그 사람한테 질리고 상처를 받아가던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오빠도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데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서 제 연애에 관여할 건 없죠. 엄마랑 오빠도 제 연애 스타일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거의 부부처럼 지내왔다는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카페를 창업한 후에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엄마가 저에게 천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 차라리 선을 보는 게 어떨까? 라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몰라요. 나를 몰라서 몇 년째 그 사람을 만나다니며 후회와 고충을 겪는 것을 엄마나 오빠가 알지 못할 것 같아. 승희야, 엄마와 오빠는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당히 고민되었습니다. 차라리 먼저 봐야겠다. 당신의 사진을 보니 나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전해야겠어. 엄마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연락하는지 그건 지수 언니가 아시죠? 그분의 집에서 당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치과 의사가 있다네요. 그쪽 사람들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만나봐야겠어. 여자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해. 그건 맞지? 난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선을 봐야만 하는 거지? 그 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야? 나도 수정이랑 4년을 사귀었어. 이제서야 결혼을 준비하려니 정말 미안해 죽겠어. 근데 그 애는 어쩌고? 너희들은 7년째 만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일 좀 봐봐. 뭐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 거야? 엄마 말대로 해. 일단 상자리에 나가서 만나봐. 그때에는 우리 오빠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 지금의 새언니와 말이야. 언니랑 오빠도 연애를 짧게 한 적이 아니었어. 엄마도 오빠도 지인들도 모두가 다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 혼자만이 결혼을 미루고 있어서 더 서러웠던 것 같아. 왜 내가 선자리를 들어왔다고 하니까 거짓말 같아. 나도 너랑 똑같아. 너 거짓말 못해 선전이 들어왔어. 그것도 계속. 내가 지금 너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냐? 나도 한계가 있다는 걸 내게 말하려고 해. 계속 핑계를 대지 말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끌 거라면 그냥 헤어지자고 말해. 나도 더는 성찰을 듣고 싶지 않고 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이제 내 정신이 차리가 나갔어. 좋은 집에서 살길 원한다고 말했는데 난 결혼 비용조차 감당 못할 거라더라고. 언제 내가 그런 말했어? 너는 날 모르는구나. 니야말로 날 모를 줄 알았는데. 더 핑계를 대려 하면 말해봐.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우리 집과 내 집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너의 어머니와 형님은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도 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야? 그럼 나도 능력이 있어야지. 맞지? 남자들은 여자가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의미는 너에게 대해 그런 의도가 아닌 이것은 내 문제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시간 좀 더 주세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세요. 내가 언제나 나 생각한 적이 있었어. 너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너가 가장 먼저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가 하던 대로 해. 너가 하던 대로 너를 먼저 생각하고 너만을 생각해서 결정해. 그렇지 않아? 한 번이라도 당신의 결정에 따라서 희생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제는 나도 내 생각만 할 거예요. 돈이라는 핑계나 당신의 집과 우리 집의 경제적 차이를 이유로 내가 너무 많이 따져져서 끝이 없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가족 중 아무도 돈을 따지거나 사람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상황에 맞게 하면 되고 상황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면서 돈을 모아가면 된다는 말을 저는 항상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항상 같은 핑계를 대더군요. 남자는 그런 게 아니야. 남자는 얌전히 못 살지. 능력이 되어야 한다 무슨 그런 말을 하셨죠. 저는 생일에 큰 싸움을 하고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그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울고 먹지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은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말이에요.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할 생각은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엄마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운전 중 돌아가셨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런 큰일이 생긴 후에도 남자친구와 헤어져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 너무 부서지고 괴롭기만 했어요.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누가 내 손을 잡고 오는지조차도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승희야, 그런 중에 그 아이가 장례식에 나타났어요. 아마 제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엄마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아이를 보는데 제가 거기서 멍청하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었던 게 아닐까요? 그 사람을 붙잡고 오랜 시간을 울었어요. 탈진할 만큼이나요. 저도 참 바보 같아요. 그렇게 헤어져야 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니. 정말 어리석었군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사람을 본 순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또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도 스스로 모르게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은 연애 기간 내내 나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이용해 온 것 같아요. 제 엄마의 죽음까지 이용하려 했던 걸 보면 말이에요. 승희야, 우리
우리 결혼하자. 그 사람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장소도 아이러니하고 상황도 아이러니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여자친구 어머님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던 와중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싶었어요.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혼하자. 내가 너무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 나랑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자. 너 아까 그렇게 우는데 그거 보는데 내가 너무 괴로웠어. 나랑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 할 거야. 내 생일 이후로 너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나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둘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잘할 거야. 내가 나한테 해준 것들, 그걸 다 갚으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승희야. 그 사람은 말로는 저와 그렇게 다투고 난 뒤에는 저와 연락도 되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돌이켜보니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내게서 참 못난 남자친구였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난데 제가 자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랑받고 믿음을 주고 기다려준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결혼을 제안했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흐느껴 오는 걸 보더니 자신이 너무 괴로웠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은 참 좋았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지만 엄마의 장례식장에서였지만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되었지만 제가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얘기하지 말고 엄마의 장례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신이 혼미해서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죄송해. 내가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못해서 그 사람은 제 대답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하자고 말하면 제가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장 대답하기 어려워서 먼저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야기하자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날 붙잡았어요. 나는 너무 늦게 말한 걸 알고 있어요. 승희야, 우리는 7년째 만났어. 내가 말한 대로 7년이나 만났는데 너는 나랑 결혼해야 하고 나도 너랑 결혼해야 해.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면 어머니께 보여줄 수 있잖아. 나는 이렇게 큰 문제를 겪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너와 결혼해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상관없어. 그래도 어머님이 남긴 유산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른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나니 어머님이 건물을 남겨두셨다는데 그건 형님께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요? 아니, 어차피 결혼할 때는 현실적인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서 정확히 이해해서 앞날을 위해 잘 준비해야겠네요. 빼앗기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빼앗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아이가 갑자기 결혼하자며 정해버린 거구나. 그것도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결혼을 하자고 한 이유가 드러나 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동생과 제가 받게 될 유산 때문이었죠. 빼앗기면 좀 그렇죠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와 그 아이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서 그 아이 얼굴을 세게 치더라고요. 오빠, 어쩌죠?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제 오빠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오빠의 여자친구였던 새언니가 사태를 말리려고 했지만 오빠는 그 아이를 세게 때리고도 분노가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맞아서 넘어지고 상황을 목격한 저도 어안이 벙벙해하며 오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빠는 분노한 목소리로 그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기겁이 친놈이네. 야, 내가 여기서 뭘 하러 왔어? 야, 야. 답해봐. 말을 해봐. 그날 사연 호텔에 갔었지. 일요일에 여자랑 마주칠 때 너 그거 맞지?
나랑 눈을 마주쳤었잖아. 아니야. 나는 너가 너무 뻔뻔하게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서 그 여자랑 시시덕거리길래 나는 너희가 당연히 헤어진 줄 알았어. 야, 그런데 내가 여기를 기어와. 너 얘한테 뭐라고 했어? 무슨 소리 했냐고? 뭐야? 얘기해봐. 뭔데? 참,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한 내용이네요. 그 사람은 우리 오빠한테 흥신 두들겨 맞을까봐 두려웠던 건지. 발뺌도 하지 않고 이실직하고 하기. 그는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을 봤다고도 했어요. 그것도 내가 만나면서 선을 봤대요. 저와 만나면서 선을 봤다는 건 여러 명의 이 여자와 선을 봤다는 것인 거겠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자식이 결혼하자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뺏기면 아깝지 않겠냐는 말까지 모든 게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던 놈이랑 7년간 뭘 한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 와중에도 그 자식은 핑계를 대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원해서 나간 손자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야, 승희야. 엄마가 하도 선보라고 닭다리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거였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도 선을 봤었어야겠네. 우리 집에서 나를 보고 선보라고 얘기 나왔던. 너도 그건 알고 있었잖아. 내가 그날 내게 얘기까지 했었어. 나는 집에서 만나라는 얘기까지 듣고도 너와 만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넌 직접 선을 보러 나갔네. 왜냐하면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려고 했었다는 거야. 넌 정말 별로야? 나한테는 그런 면에선 자기 능력이 돼야지. 여자가 능력이 있어봤자 소용없다고 말해놓고도 여자들을 보면서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넌 여자들보다 내가 조건이 좋았나 보다 하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변명하려고 하는 거니? 한번 말해봐. 와서 나에게 결혼하자고 한 거 보면 이거 내가 좋아해야 하는 거니?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너 그냥 빨리 가. 나한테 눈에 띄지도 말고 그냥 가라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서봐, 너 미쳤냐? 너 진짜 그런 거야? 꺼져, 꺼져. 이 정신 나간 놈아. 재수 없는 자식, 꺼지라고. 그 자리에 있던 저와 그 놈을 알던 지인들, 저의 친인척들, 친구들 모두가 그 놈의 만행을 듣게 되었습니다. 워낙 소란스러웠던 터라 어느새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저희 주변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더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망을 쳤죠. 저는 그날 사랑했던 사람을 2명 잃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나는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 몰랐을 때 그냥 나 혼자 착각했던 사람을 말해. 눈물은 안 나왔어. 왜 내 삶이 이런지에 대한 생각만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엄마가 나를 구해준 게 아닐까 싶어. 그런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야. 물론 세원이와 오빠도 나를 구해줬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난리가 났고 이틀째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 우리 오빠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아우 승희야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세상에 얼굴이 상하게 됐네. 어머니의 얼굴을 만나고 지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음악. 최섭이 아버지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아, 예승희 오빠야. 당신을 이렇게 오랜만에 보게 되어 마음이 안 좋네요. 나는 최섭이의 엄마예요.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 우리는 자주 만나? 엄마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우리 변호사님인데도 두 사람이 지금 어머니의 장례식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잘 아시는 분을 모셨어. 아무리 혈연이라 해도 돈 앞에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안 될 일이야. 그래도 이제 형제 둘만 남았는데 이것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최섭이도 어느새 이 집의 일원이 되겠지. 우리 헤어졌어요. 감사하지만 이만 가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루 이틀 만나다가도 가끔 크게 싸우는 것 같더라. 승희 오빠, 잠깐 시간 좀 주시겠어요?
우리 승희랑 지섭이 결혼하면 이젠 가족이 되니까 유산 나눠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아가씨, 뭔데요? 아이고, 이거 모자가 똑같아. 보세요. 우리 아가씨가 말 못 들었어요. 아들이랑 헤어졌대. 뭐, 잠깐, 싸우기만 하다니. 아주머니의 아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의 아들이 우리 아가씨 몰래 선보였던 걸 그거 저와 다른 사람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들통났다고요? 혈육이 틀어져 나가요. 나가.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나가라고. 그 사람의 엄마는 변호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헤어졌다고 말을 해도 귀로도 듣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아들도 이제 이 집 식구가 될 테니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유산을 나누자고 했어요.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닮는다고 저희 새언니도 역시 오빠 못지않게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성격인데 새언니는 어디서 소금을 구해왔는지 한 바가지를 그 여자에게 던져버렸다. 그러면서 당장 꺼지라고 했어. 자기 아들이 선본 걸 들킨 것을 못 들었는지 그 늙은 여자는 얼굴이 시커멓혔고 급히 변호사를 데리고 나갔다. 나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 너무 어떻게 된 거야? 너 들켰어. 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모자가 쌍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놨어. 그 사람들이 와서 속을 뒤집었다는데 엄마의 장래에 내가 빠질 수는 없었다. 엄마의 마지막 길을 내가 망쳐버린 것이다. 같아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자식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괘씸했거든요. 저랑 그놈이 함께 살다시피 한 세월이 7년인데 사실혼 관계로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결혼 비슷하게라도 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 인정한 관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증거도 필요했고요. 그런데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 자식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자식을 만나오면서 제가 긍정적인 도움을 줬던 부분들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카페 창업 비용, 생활비와 같은 명목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자식의 뒷바라지를 해왔던 돈은 증거가 되었고 이러한 내역을 뒷받침해 주었죠.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그에 더해져 그래서 저는 그 자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장기 연애의 결말은 결혼으로 생각했던 제게는 그 자식과의 이별과 고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 자식은 법의 위협이 컸는지 군소리 없이 그 비용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 놈은 그 후로는 우리 지인들 사이에서 쓰레기로 낙인을 찍혀 모임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상상해 보셨을 결말과 제가 겪은 결말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드라마 속에 등장할 만한 인간 쓰레기 그 자체인 남자와의 장기 연애 후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제 인생을 구원한 측면도 있지만 말이죠. 현재 저는 여러 상처에서 벗어나려 고의로 더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게 지속적으로 돌보며 지켜주는 우리 엄마를 위해 말이죠. 그럼 이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밝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